추방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카드를 발급해 판매한 비영리기관이 이민 사기 행위로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고 기각된 가장 많은 이유는 신청 자격 미달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했던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 사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 지역의 서민 아파트 14가구가 입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 스냅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이민자들의 추방 공포를 이용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추방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카드를 발급해 판매하는가 하면 거금을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한 비영리 기관이 이민 사기 행위로 적발됐습니다. 6일 브롱스 소재 뉴 비기닝 포 이미그런트 라이츠와 이 단체의 대표가 사기 혐의로 고발 조치됐습니다. 이 단체는 ID for IC라는 카드를 만들어 장당 50에서 200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했으며 이 카드만 있으면 IC의 단속과 추방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카드를 구입한 이민자들로부터 월 45달러의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받기까지 했습니다. 이 단체의 대표 다빌라는 유튜브 등을 이용해 광고하면서 ID for IC 카드는 연방정부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신분증으로 이용할 수 있고 추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빌라는 앞서 비영리기관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각종 미디어를 통해 이민 변호사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은 뉴 비기닝 포 이미그런트 라이츠에 13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반이민 정서를 타고 불체자들에게 영주권을 받게 해주겠다고 현혹한 뒤 수만 달러의 거금을 갈취하는 신종 이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니샤 아가왈 뉴욕 시장실 산하 이민국장은 정부 발행 신분증이 필요한 이민자들은 시 민원 신고 311에 전화해 무료로 제공되는 뉴욕시 신분증인 ID NYC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고 기각된 가장 많은 이유는 자격 미달로 나타났습니다. 한인의 경우 미 비자 신청 거부율은 줄어들고 있지만 자격 미달로 비이민 비자가 기각되는 경우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방국무부가 발표한 2016 회계년도 비이민 비자 기각 통계에 따르면 기각의 최다 이유는 신청 자격 요건 미달로 나타났습니다. 최초 기각을 통지받은 경우는 무려 279만 3,731건, 이 중 27,708건이 기각을 면제받았지만 최종 기각된 케이스는 276만 6,02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은 이민국적법 위반으로 12만 6,737건이었습니다. 총 80만 5,663건이 심사를 받아 약 68만 건은 기각을 면했습니다. 1년 이상 불법 체류한 기록이 드러나 기각된 사례도 16,845건에 달했습니다. 허위 서류나 허위 진술이 적발돼 기각된 경우는 12,26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범죄 전과, 부도덕한 타락, 약물법 위반, 밀수 등으로 비이민 비자가 기각되는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미국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는 한국인들은 다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비자 면제국 지위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비자를 많이 기각당하는 신청 자격 미달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3년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했던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 사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사고는 사망자 3명과 부상자 180여 명을 낸 대형 사고였습니다. 지를 총 47분 분량의 2013년 7월 6일 아시아나 항공의 착륙 사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에는 배포 금지라는 마크가 붙어 있었으며 아시아나 항공 214편 보잉 777기는 활주로 앞 방파제와 충돌하면서 뿌연 연기를 내뿜으며 활주로 위를 미끄러집니다. 멀리서 찍은 영상으로 추정되는데 비행기 동체가 방파제에 충돌한 뒤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활주로에서 옆으로 한 번 뒤집히는 장면까지 볼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2분 정도가 지난 오전 11시 29분 탑승객들이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옵니다. 동체에서는 계속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1분이 지나고 응급대가 도착하면서 소방차에서는 화재 진압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고로 307명의 탑승객과 승무원 중 180명 이상이 부상하고 3명이 사망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 조사팀은 조종사가 공항 접근을 위해 고도를 강화하면서 조작 실수가 있었고 안전한 착륙에 필요한 고도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현지 언론은 비행기 사고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이 거의 풀타임 분량으로 공개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영상은 공항 관련 블로거 또는 공항 관계자가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 지역의 서민 아파트 14가구가 입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마감은 24일까지 자격이 되시는 분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3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 지역의 서민 아파트가 오는 24일까지 3주간 입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원베드룸 9가구, 투베드룸 5가구 등 총 14가구 규모이며 같은 아파트라도 가구 규모와 연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월 렌트가 달라집니다. 지역 중간소득 40%에 해당될 경우 월 렌트가 $589인 원베드룸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싱글 한 명 일 경우 연 가구 소득이 22,149에서 26,720달러, 2명일 경우 22,149에서 35,560달러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인들을 위해 한국어 번역 신청서도 있습니다. 한국어 신청서를 원할 경우 반송용 봉투를 동봉해 우편으로 요청하고 이때 뒷면에 코리안이라고 쓰면 됩니다. 한 번만 지원이 가능하며 중복 신청하면 자동 탈락됩니다.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 푸드스탬프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나 부양 가족이 없고 일을 할 수 있는 경우 근로 의무의 조건이 강화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푸드스탬프 법안이 보완 개선됩니다. 가렛 그레이브 연방하원 의원은 최근 2017 스냅 규정 개선 법안을 상정하고 스냅 혜택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노동이 가능한데도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일자리를 찾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부양가족이 없고 노동이 가능한 스냅 수혜자들에게는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연방정부는 현재도 18에서 49세 노동 가능 인구 중 장애가 없는 경우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실업자에게는 수혜 가능 기간을 3년 중 3개월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로 인해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주당 20시간을 노동하거나 직업훈련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레이브 의원은 일부 스냅 수혜자들은 이를 악용해 일자리를 찾기보다 혜택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들을 자립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 통계에 따르면 스냅 수혜자들은 2000년 1,720만 명에서 2015년 4,580만 명으로 15년간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건강보험법, 반이민 행정명령 등 바람잘 날 없는 트럼프 행정부에 또 새로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번에는 교육부가 연방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방법원에 제소됐습니다. 뉴욕주를 비롯한 19개 주 검찰총장들은 연방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베시 디보스 연방교육부 장관을 고소했습니다. 소장에 의하면 디보스 교육부 장관은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속이는 행위에 대해 고등교육기관의 책임을 묻는 내용의 대출자 보호 규칙을 갑작스럽게 개정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19개 주 검찰총장들은 원상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학자금 대출자 보호 규칙에 의하면 대출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약탈적 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가 발견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생 대출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영리 교육법인들은 이러한 소송이 잦아지면서 큰 비용이 발생한다며 불만을 제기해왔고 디보스 장관은 지난달 이를 받아들여 급기야 소송 관련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을 비롯한 19개 주 검찰총장
총장들은 디보스 장관은 취임 첫날부터 영리 학교법인 경영자들의 편을 들고 학생과 학부모들을 감당할 수 없는 대출로 숨이 막히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엑셀시오로 스칼라쉽의 사립대 버전인 Enhanced Tuition Awards 프로그램에 30여 개 대학이 신청했습니다. 이제 사립대에서도 수업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아직은 이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대학이 3분의 1 수준이지만 더 많은 사립대학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사립대 학생들도 가정 연소득 12만 5천 달러 이하이면 Enhanced Tuition Awards 프로그램을 통해 수업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nhanced Tuition Awards는 주립대 수업료 면제 프로그램 엑셀시오로 스칼라쉽의 사립대 버전입니다. 주 고등교육 서비스국에 따르면 코넬, 페이스, 세인 존스, 예시바대 등이 주정부가 제공하는 Enhanced Tuition Awards에 동참을 결정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립대 재학생 은 최대 6천 달러까지 수업료 보조를 장학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시행 첫해 2017에서 18학년도는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인 학생에게 혜택이 주어지며 2018에서 19학년도는 11만 달러 이하, 2019에서 2020학년도부터는 12만 5천 달러 이하 학생이 수혜 대상입니다. 다만 1년에 30학점 이상 수강해야 하고 보조를 받은 기간만큼 졸업 후 뉴욕주에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3년간 수업료 보조 혜택을 누렸다면 졸업 후 3년까지는 뉴욕주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조금으로 받은 장학금은 융자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현재 뉴욕주 내 사립대 96곳 중 30여 곳이 Enhanced Tuition Awards 프로그램을 신청했으며 나머지 대학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재고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노숙자가 돼 갈 곳이 없는 사람 아니면 스스로 길거리를 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뉴욕시 홈리스 서비스국은 뉴욕시 5개 보론의 길거리 노숙자가 지난해보다 무려 39% 증가한 3,892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길거리 노숙자가 증가하는 원인은 실업자 증가와 치솟는 임대료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마다 온화해지고 있는 겨울 날씨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스티브 뱅크 뉴욕시 홈리스 서비스국장은 길거리 노숙자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들에게는 단순히 잠자리가 아닌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노숙자 지원 단체들은 뉴욕시의 노숙자 쉘터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뉴욕시 노숙자 쉘터에는 지난해 10월 기준 6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등 이미 포화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앞으로 5년간 매년 20개의 새 노숙자 쉘터를 오픈하고 뉴욕시 곳곳에 위치한 임시 노숙자 거처들은 단계적으로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또 쉘터 부족으로 인해 사용했던 콘도, 아파트, 호텔 등은 더 이상 노숙자의 임시 거처로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노숙자 모두가 수용시설에서의 안전한 생활을 반기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율과 규칙을 따라야 하는 수용시설을 마다하고 스스로 길거리, 기차역이나 공원, 지하실을 택하는 노숙자가 늘고 있어 근본적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한미 복수 국적자들이 미국 여권에 한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다 거부당하는 사례가 급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최근 국적법 개정으로 한미 복수 국적자에게는 미국 여권에 한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음에도 이를 잘 알지 못해 곤란한 일을 겪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관 측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국적법 개정으로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미국 여권에 한국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며 한국 출입국 시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어 총영사관 측은 개정된 국적법의 국적 선택 조항 시행일에 따라 1988년 5월 4일 이후 출생한 복수 국적자가 한국에서 취업이나 유학 등으로 장기 체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총영사관을 통해 출생신고와 한국 국적 이탈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불법 약물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마약을 복용할 수 있는 시설 건립을 추진합니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보건위원회는 약물 과다 복용과 약물 주입 시 발생하는 위생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헤로인 등 불법 약물 복용을 허용하는 장소를 마련하자는 내용의 법안 186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법안을 제안한 민주당 소속 수잔 에그먼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은 마약 투여를 위한 합법적인 시설에는 의사가 항상 상주하고 있어 약물 복용과 관련한 비상 상황 시 주민들이 즉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마약 중독 환자들에게도 상담을 제공하는 만큼 마약 관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공공 마약 투여 시설은 캐나다 밴쿠버시에서 지난 2003년부터 운영되면서 13년 동안 마약 남용이나 과다 주입으로 피해를 입은 11,000여 명의 주민들이 구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달 제막한 조지아주 브룩헤이븐의 평화의 소녀상이 더 넓고 쾌적한 블랙번 공원으로 이전합니다. 51에이커에 달하는 블랙번 공원은 다양한 체육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고 각종 행사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소녀상 건립위 김백규 위원장은 더 좋은 장소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워 위안부 비극을 더 많이 알리겠다는 브룩헤이븐시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 전과 사실을 감췄던 멕시코계 이민자가 20여 년 만에 시민권을 박탈당했습니다. 54세 호세 아리즈 메디는 20여 년 전 시민권 인터뷰에서 범죄 전과나 체포된 전력 유무를 묻는 심사관의 질문에 없다고 대답했으나 그는 귀화 신청을 하기 전 아동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민당국은 2015년 그의 범죄 사실을 알고 시민권을 박탈했습니다. 뉴욕시립대인 존 J 칼리지가 재학생들의 정시 졸업률을 높이기 위해 재정적 지원과 각종 학습 상담 및 진로 상담을 제공하는 학생 지원 프로그램 AC를 운영합니다. AC 학생으로 선발되면 재학기간 메트로카드 월 정액권 연 $500 상당 교재비, 전문적인 진로 상담과 특별 강의에 대한 최대 $1,650의 수강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뉴욕시나 뉴욕주 거주자로 매 학기 최소 15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펜스테이션 보수공사로 인한 축소 운행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이용객들을 위한 10일부터 9월 1일까지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글렌코브와 맨해튼을 왕래하는 페리 서비스가 운영됩니다. MTA가 선정한 두 곳의 페리 업체 중 내셔널 페리는 글렌코브에서 맨해튼 34스트리트까지, 뉴욕 크루즈 라인은 글렌코브에서 월스트리트 피어 11까지 운영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무덥고 후덥지근한 날씨에 곳에 따라 번개를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5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고 쾌적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월요일은 곳에 따라 가끔 흐리는 날씨이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